안녕하세요.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신은하입니다. 오늘은 ASML과 TSMC 이렇게 두 업체를 묶어서 좀 2분기 실적과 함께 업데이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ML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아이카드에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2분기 기준 매출액 40.2억 유로를 발표하면서 컨센서스 41억 유로는 하회를 했지만 2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은 12.4억 유로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 11.9억 유로를 상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제품 사전 테스트 미완료가 돼서 조금 이연 매출이 3억 유로가 있는데 이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43억 유로 정도의 매출액을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준을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덕분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별 잠깐 보시면은 EUV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그대로 동일을 하지만 여기 그 ARFI라는 이 불화아르곤 이 형태의 이 부분이 47%로 소폭 상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EUV가 공급하는 이 ASML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나 필요하고 또 첨단 공정을 위해서는 필수이잖아요. 그래서 P와 Q가 여전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2019년 1.09억 유로에서 한 대당 평균 가격입니다. 2020년에는 1.4억 유로 약 1,943억 원 정도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앞선 한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그런 정도의 P가 상승을 했고요. Q 같은 경우도 현재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이 EUV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폭발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55대, 2023년에는 60대까지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60대로 늘렸던 부분이 사실상 이 정도의 그 폭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유는 이번에 신제품 출시를 했는데 그 신제품 출시한 신제품이 기존보다 15%에서 20% 정도 생산성이 향상된 그런 EUV 제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EUV 수요를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특히 이렇게 생산성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D램에 적용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생산성이 조금 떨어져서 마진이 안 남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D램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EUV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83억 유로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EUV 수주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수요가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기정통부가 직접 ASML이랑 협상을 하면서 삼성전자 측에 장비 확보 우선권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기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D램 업계에서 EUV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2분기 신규 수주 중에 메모리 반도체 비중만 29%로 더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로직형 반도체에도 35%, 메모리 반도체는 60%로 가이던스조차 상향하면서 자신 있는 톤을 보여주었습니다. TSMC랑 삼성전자 주요 고객 모두 캐펙스를 상향했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까지 90억 유로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원래 22년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60억 유로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는데 52억 유로까지만 진행을 하고 신규 계획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52억에서 54억 유로로 발표하면서 컨센서스 48억 유로를 크게 상회한 수치를 보여주었고 21년 가이던스 역시 매출액 30%에서 35% YOY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골드만삭스의 추정치에 따르면은 2022년 영업이익은 76억 유로로 YY 18% 예상한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PER 47배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면서 여전히 상향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TSMC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이거 역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아이카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 133억 달러로 YY 20% 성장한 수치, 영업이익 52억 달러로 YY 11%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3% 하회를 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HPC랑 오토모티브 이쪽 부분이 각각 12% QOQ로 성장을 하면서 매출액을 견인을 했었는데요. 게다가 5나노미터 비중 이 부분은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거고 실적에 반영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비중이 18%로 원래 한 자릿수였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18%로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익성이 더 기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2분기에 QOQ로만 6%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TSMC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원래 기존 54.5%에서 53%로 조금 빠지고 삼성전자도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4월, 5월 달에 발생한 정전 사고 때문에 대만 그 공장 가동에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부터는 당연 정상 가동하고 있으니까 시장 점유율을 다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뺏긴 시장 점유율을 SMIC가 한 1, 2% 정도 더 점유율을 상승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발생하면서 ASP 부분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3분기 파운드리 단가를 15%에서 30% 인상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반도체 가격도 최대 20%까지 올린다고 이미 고객사에 통보를 했다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HPC 등등 전방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캐펙스를 상향한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TSMC가 반도체 생산 기지를 확대를 하면서 대만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2개 더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나노에서 7나노 정도를 생산하는 정도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고요. 이걸로 인해서 캐파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46에서 149억 달러, GPM 49.5에서 51.5% 제시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업황 특성상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상향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TSMC는 21년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20% 정도 제시를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16%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2022년 영업이익 약 252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OPM 41%를 기록할 수 있게끔 제시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PER 밸류에이션 28배 정도 예상하면서 여전히 매력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